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꽃뱀 관련 이야기입니다. 꽃뱀은 현재 국어사전에는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를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거죠. 이 꽃뱀에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실제로 관계를 가지고 나서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협박하는 등 수법들이 참 다양합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고 겪은 일입니다. 아는 여자 동생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제 친구 중에 진짜 못소린 애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여자랑 자리 한번 만들어줘야겠구나 싶어서 2대2로 마시자고 제안을 했고, 여자 측에 여자 동생 측에서도 알겠다 하고 그렇게 2대2 자리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렇게 4명이 만나서 술을 마시는데 그 자리가 별로 재미도 없고 중간에 제가 또 다른 약속이 생겨서 먼저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면서 술로 도발을 치는 거야. 오빠 술 못 마시네. 근데 그게 별거 아닌데 어릴 때는 술부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했지. 얘 안 되겠네. 술로 죽여야겠네. 걔네들이 편하게 방 잡고 술 마시자고 먼저 제안을 하길래 오케이 하고 방으로 장소를 옮겨서 먹기 시작했어요. 이까지 보면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먼저 방 가서 먹자는 것부터 좀 이상하지 않나? 각이 나오는데 왜 가지?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별 의심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애들 집이 그 술 마시는 장소에서 좀 멀었고 시간도 늦어서 그냥 마시다가 자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술을 마시는데 방에 가서 1차로 술을 많이 마시고 왔는데도 소주를 10병이나 사왔더라고. 솔직히 10병이나 소주를 보면서 놀랬지만 자존심 때문에 티는 안 내고 속으로 어마무시한 애들이네. 그래 까짓거 한번 죽어보자 이런 마인드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좀 마시다 보니까 한 명이 침대에 올라가서 눕더라고요. 역시나 걔도 힘들고 무리였던 거지. 근데 그 술 마시는 게 뭐라고 이겼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만 마셔야 되는데 또 그거를 꾸역꾸역 다 마셨어요. 3명에서. 그렇게 다 마시고 이제 집에 갈까 하다가 나도 술이 너무 취하는 거야. 그래서 좀 쉬었다 가야겠구나 하고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데 먼저 누워있던 애가, 아까 올라갔던 애가 중간에 떡하고 이렇게 뻗어 있길래 깨웠어요. 좀 땡기라고. 야 일어나봐 일어나봐 하면서 깨우니까 걔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면서 밑에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뭐지? 나한테 냄새나나? 이러면서 몰라 근데 내 친구가 뭐 마음에 들겠지 하고 크게 신경 안 쓰고 누웠거든요. 그렇게 구도가 저랑 동생 여자애랑 침대에 자게 되고 바닥에 내려간 그 여자랑 내 친구랑 같이 자는 구도가 됐어요. 그렇게 누우니까 술도 취했겠다 피곤하고 막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바로 기절을 했는데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깨우는 거예요. 오빠 일어나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일어나봐. 이몽사몽에다가 술도 안 깨는데 깨우길래 왜? 하면서 화를 냈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그 여자 동생이랑 저랑 둘밖에 없더라고. 애들 어디 갔냐고 물어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여자애가 하는 말이 오빠 친구가 내 친구 건드리려고 해서 내 친구 울면서 뛰쳐나갔다. 듣자마자 잠이 확 깨더라고. 그럼 내 친구는 어디 갔는데? 하니까 같이 따라 나갔다. 쫓아갔다. 이러길래 친구한테 일단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도 계속 안 받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마침 친구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이 미쳤나? 걔는 어디 갔는데? 하니까 갑자기 막 뛰어가서 놓쳤다. 이 친구도 술이 많이 취해 있었거든요. 원래 술을 잘 못 마시는데 많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친구랑 여자랑 누워있는데 아까 누워있었잖아요 밑에. 분명히 여자가 자고 있었는데 불을 다 끄고 좀 지나니까 친구를 이렇게 껴안고 만지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여자 손도 안 잡아본 친구인데 옆에 여자가 있는 데다가 그 여자가 먼저 이렇게 만지니까 주체를 못하고 들을 했대요. 서로 그러다가 옷을 벗고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여자애가 친구를 밀치더니 속옷만 급하게 입고 옷을 챙겨서 뛰쳐나가더래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일단 걔가 어떻게 했든 간에 네 잘못이다 어쩔 거냐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냐고 따져 물으려고 했지만 친구 표정을 보니 엄청 당황하고 정신도 없어 보여서 그냥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날 그 여자 동생 폰으로 그 여자의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내 친구 바꾸라고 하는 게 수화기 너머로 다 들리더라고요. 친구가 전화를 받으니 욕을 막 하면서 오만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기 딸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이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경찰서까지 쉬지도 않고 맨발로 뛰어갔겠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고소는 했지만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점은, 아니 상식적으로 딸이 그런 일이 있는데 전화로 돈을 요구하고 그 돈을 주면 고소를 취하해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엄마의 스타일이겠거니 하면서 별 의심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구는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는데 경찰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친구 부모님이 아시게 됐죠. 근데 경찰서에서 저한테도 출석을 요구하더군요. 그냥 참고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도 된다, 현장 상황만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솔직히 조금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폭행이라 해야 되나, 이런 문제로 가는 건데 아무리 증언이라도. 그래도 뭐 제가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내 또 증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증언할 게 크게 없었어요. 왜냐면 술 먹다가 나는 잠이 들었고 자는 동안 일어난 일이라서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친구를 위해서 뭐 증언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는 것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나는 먼저 잠이 들었고 자다가 깨워서 일어나니까 옆에 동생이 이렇다고 이야기해 주더라. 이렇게. 경찰은 친구랑 그 여자랑 관계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가 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슨 그 있잖아요, 검사하는 거 체액 검사인가? 그걸 했는데 뭐 관계는 안 가졌다고 나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저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전부 다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자의 엄마 행동, 그 행동도 좀 이상하고 제 촉이 뭔가 좀 이상해서 그 여자애랑, 이제 고소한 여자애랑 같은 동네 사는 여자애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얘에 대해서 아는 거 없나? 있으면 말 좀 해달라 하니까 돌아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 걔 꽃뱀으로 완전 소문난 애다. 옛날부터 돈 받고 남자랑 자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막 나중에는 그 자고 나서 협박도 하고 돈 요구도 하고 그런 걸로 유명하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당했다는 애들 몇 명 있다. 오빠는 진짜 뭐 엮인 거 없지? 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다 돋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앞에 이야기하면서 빠뜨린 부분인데, 이 여자가 저희 지역에는 처음 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지리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이쯤 되면 눈치채신 분도 있을 텐데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경찰서까지 쉬지도 않고 맨발로 뛰어갔겠냐고. 보셨죠? 처음 오고 지리도 모르는 데다가 그 늦은 시간에 인적도 드물어서 길 물어볼 사람도 없었을 거고, 만약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있었다고 하거나 그래서 물어봤거나 아니면 진짜 택시를 탔다고 해도 말이 안 되는 게, 그 모텔 근처에 도보로 한 2, 3분이면 갈 수 있는 파출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으로 안내를 해줬겠죠? 근데 그 여자가 쉬지도 않고 뛰어갔다는 그 경찰서는 제가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모텔에서 아무리 전력 질주로 쉬지 않고 무단횡단 다 하고 뛰어가도 15분 이상 걸리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다시 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알아보니 소문이 이렇게 나있고 길을 모른다고 했는데 경찰서까지 뛰어서 찾아왔다는 게 이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관이 진술서를 뒤적거려 보더니 혼잣말식으로 분명히 여기 처음 왔다고 돼 있긴 한데 일단 돌아가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저한테 진술 내용은 말해주진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며칠 후에 들은 건데 경찰관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 탐문을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 동선을 따라서 CCTV를 봤는데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뛰어가다가
그러니까 모텔에서 뛰어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속옷만 이렇게 입고 옷을 들고 그렇게 뛰어가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CCTV에 찍혔습니다. 갑자기 그 편의점에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담배를 사서 나왔고 바로 앞 그 어떤 문 닫힌 귀금속 매장이 있는데 그 바로 편의점 맞은편에 거기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누군가와 웃으면서 통화를 하는 게 찍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올 때 속옷만 입고 옷은 손에 들고 뛰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모텔 CCTV만 확인을 했는데 그 정황만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제 말을 듣고 이상해서 동선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CCTV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나와서 뛰어가다가 속옷만 입고 있으니까 조금 그래서 주변에서 옷을 챙겨 입고 편의점 가서 담배를 사서 문이 닫힌 그 맞은편에 있는 기금속 가게 앞에서 쪼그려 앉아서 담배를 피면서 누군가랑 통화를 하는데 입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경찰서 들어갈 땐 옷을 벗고 속옷 차림으로 들어갔다. 진짜 이상하죠. 경찰이 그 CCTV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 측에서도 조금 당황하면서 대도 안 하는 막 변명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좋게 잘 끝났다고만 들었어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진짜 이런 일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세요.